고흥군 녹동에 들어설 대규모 해수탕 건립 사업과 관련해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과 함께 불법 선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탈법 선거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수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물질이 많고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순천시 매곡동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설해 개교하는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학교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대지구 이설의 시급성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합니다. 해수탕 자체가 사양산업인데다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 고흥군은 요지부동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녹동 휴게소에 들어설 예정인 힐링 해수탕은 애초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 달 설계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착공해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군수직인수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고흥군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욕업이 민간 영역인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기군 군수는 그 대신 주민건강증진이나 노인운동치유센터, 동계훈련 시설로도 활용 가능한 실내 수영장 건립 공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수탕 건립 사업이 다시 살아났고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수온천이 건립한 지 지금 2010년에 건립해가지고 몇 년 영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휴장 상태고 200억이란 거액을 투자해서 지금 70억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내각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수탕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예산 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도양은 물론 금산 지역 상권에도 치명적이고 무엇보다 이 같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고흥군은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백지화하기는 힘들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긴다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해수탕이 필요하다. 또 제가 수용량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두 시설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너지 효과도 높다.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개발 사업이 말 그대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추진 일정에 맞추기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 깜깜이 선거란 불만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극히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석해 깨끗한 선거운동을 다짐합니다. 전남 선관위 주최로 열린 캠페인에서 검찰은 주로 단속하는 불법, 탈법 사례를 들어 공명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한 이유는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 그리고 조합 홈페이지 등이 거의 다입니다. 유권자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와 매수는 물론 개인 SNS, 가족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고 선관위가 인정한 장소에서 10분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직 조합장은 등록일 전까지 사실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건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기본적인 선거운동 규정도 정비되지 않은 탓에 올해로 두 번째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혼탁 과열의 늪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방문단이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시도 의원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39명 가운데 60여 명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보좌관 등을 통해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쯤 지금까지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순 사건 사진전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양제철소 수제 슬래그 처리수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수제 슬래그 생산시설에서 채취한 2개 샘플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 8개 항목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수제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광양제철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군의 삼산중학교 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 삼산중 인근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역 내 교육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진 당시 원도심 주민들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고 시의회가 도교육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학생 수 감소와 신대지구 학교 신설 요구 등을 토대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협약까지 마무리돼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를 건립해 기부 체납하기로 한 사업자가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순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때 개교가 이루어질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원도심의 공동주택 건설이 본물을 이루면서 학생 수 감당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매곡동 등을 중심으로 4천여 세대, 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산중학교가 존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를 알고 있음에도 삼산중학교를 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순천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 존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논란이 정리된 사안으로 지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해당 지역 내 4곳의 중학교에서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정원이 3,20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1,900명입니다. 그 이후에까지도 충분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출산율 저하와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질 걸로 보고 학교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민선 7기 순천시가 이번 삼산중 문제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이 개관 3년여 만에 전국 군단위 영화관으로는 처음으로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2개 관을 개관해 141석의 객석을 갖춘 작은 영화관이 최근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넘겼으며 이는 고흥군 인구 대비 연간 1인당 1편 이상의 영화를 관람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은 영화관이 명실상부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평소 6,000원에서 6,500원인 관람료를 4,000원으로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아들이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채고 공공기관 등의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김모 씨의 아들이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육청은 김 씨의 아들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서도
채용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에 있는 한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인화물질이 쌓여 있고 또 인근에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2층짜리 건물 내부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여수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페인트 신나 같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타지 막 불소가 난다고 터지는 소리가. 불은 가게 전체와 건물 외관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진화를 위해 펌프차와 화학방제차 등 40대와 여수소방서 소방대원을 포함한 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뜨거워진 페인트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인화물질로 옮겨붙는 바람에 화재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불을 발견한 뒤 곧바로 건물 입주민부터 대피시켰고 인근 주민들도 신속히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불났단 말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소방에 있는 거에서 불이 났어요. 이렇게 예전에 뻥치하고 이제 직장을 쫓아 올라가고 불났다고 그랬다고. 특히 불이 난 곳에는 페인트와 레커 등 인화물질이 쌓여 있고 인근에 가게들이 밀집돼 있었지만 소방차가 페인트 가게 측면과 후면에 배치됨으로써 인근 상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급격한 휘발성 가연성 물질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원룸, 건물 우측 가구점 등 연소 확대 우려가 매우 높았는데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특히 기름 등 인화물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찰은 전기 배전반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어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여수의 한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지청은 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조선소에 대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서는 고정장치가 풀린 선박의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쳐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50살 A씨가 숨졌습니다. 순천대학교 총장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오늘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총장 출마 후보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순천대의 이번 총장 선거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직원과 학생, 조교가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본투표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두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을 앞두고 고흥군의 최종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는 최근 고흥만 일원 30헥타르 면적에 1,113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공모 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28일 전국에서 두 곳이 2차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도로와 배수로 등 기반 조성은 물론 청년 보육과 임대형 비닐하우스 등 핵심 사업과 주민 참여형 온실단지 같은 연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정보 검색 시간을 최소화하는 단순 평면 구조 디자인을 도입해 접속자가 신속 정확하게 투자 입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또 관광 분야에서만 제공하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산단별 투자 정보를 VR, 3D,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광양시가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갑질 가해자 형사처분, 인사조치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흥군이 2019년 새해 군정 설계와 공약 실천 계획 등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선 7기 2년차 읍면 순방에 나섭니다.